자, 금요일 장 끝나고 자, 주말 영상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정말 빅 이벤트가 이번 주로 다 마무리가 되었죠. 보시면은 3대 빅 이벤트라고 했는데요. 이 불확실성 모두 해소가 되었다. 그러니까 고용, CPI, FOMC, 점도표, 내년도 연준 한 3차례 정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 파월이 비둘기로 변했다. 그죠? 시장은 조금 더 좀 앞서가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것이 어떤 큰 흐름상으로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지금 미국채 10년물은 얼마가 떨어졌느냐? 어느덧 3점 이거 한번 볼까요? 4% 깨져서 3.95까지 왔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기 5%대 이거 못 넘어선다고 그랬죠? 그때 무슨 얘기 들었죠? 미국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줄일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발표가 났습니다. 그죠? 네. 이때가 증시 바닥이라고 얘기 들었죠. 그때가 10월 말. 그 11월 초부터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고 미국 채금이 이렇게 빠졌죠. 어차피 이렇게 가긴 할 건데 여기에 고용이나 CPI 모두 다 우리가 그리는 그림대로 하향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어찌됐든 4% 깨졌고요. 3.9까지 내려왔고요. 자, 이번 점도표 제가 이거 주말에 국고처에서 좀 점검해 드리도록 할 텐데 아무튼 지금 전망은 좀 이렇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5.5 이상은 아예 없어졌죠. 그래서 3월에 금리 인하 한번 할 가능성 높고 그 다음에 둘, 셋, 넷, 다 시장은 벌써 6번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내일 국고처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 생방송으로 한국경제TV, 이거는 TV로도 보실 수 있고 유튜브 한국경제TV 뭐 채널에서도 볼 수 있죠. 거기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체인저라는 주제로 얘기해 드릴 거니까요. 그거 보시면 되겠고, 사실 오늘 할 얘기는 그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 드린 대로 2024년 위해서 지금 바닥주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11월 들어서 바닥주에, 황금 바닥주에 투자한 종목군들 얘기해 드릴 테니까요. 그 종목군들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종목을 바닥에서 투자했는지 이런 것까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도 많이 되실 거고 실제로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최근에 제가 공개해 드린 애들도 사실 너무나 많잖아요. 내년을 보고 길게 갈 종목들의 매투, 이거 지금 새로 제가 단어를 좀 하나 만들어 봤어요. 매투가 뭐냐? 뒤집으면 투매인데요. 투매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장기 턴어라운드 가능할 바닥주에 매투하자. 그러니까 장기간 빠졌다가 이제 바닥을 치고 서서히 하고 장기가 오르죠, 주가가. 근데 이 오를 때 그냥 계속 오르지만 않고 올랐다, 눌렸다, 또 늘어졌다가 다시 올랐다, 뭐 이러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제일 잘하는, 못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급등주 매매나 단타 이런 건 솔직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20년 전이요, 21년 전이었나? 제 첫 번째, 제가 책을 3권 썼는데 그 첫 번째 책이 제목이 뭐였지? 주식으로 이룬도 주식으로 되찾자. 근데 거기에서는 사실 단타, 뭐 급등주 매매법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20년 전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거 권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스윙 매매, 단기 매매, 단타 말고 차라리 스윙 매매 조금 더 크게, 그죠? 편안하게 가시면서 성과도 좀 크게 내는 거, 그러면서 중장기 투자도 같이 병행하면서 길게 가자. 이게 제가 이번에 새로만 매투, 매매하면서 투자하자. 그것도 스윙 매매하면서 길게 가보자는 거죠. 그 과정에서 왜? 이거는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 종목을 잘 알거든요, 여러분들. 확신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 가지고 바닥에 사서 주가가 이렇게 성과가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쉴 것 같아. 그럼 한 절반 정도 팔고 다시 또 빠져요. 그럼 또 저가에 또 좀 담보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여러분들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도 공개를 좀 드렸어요. 뭔 얘기를 드렸냐면
자, 뭐 위메이드나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 잘 보시게 되면 네이버 카카오 얘기 있었죠? 네이버 카카오. 이 네이버 카카오를 사실 한 달 전에, 1개월 전에 국고처에서 이미 제가 해드렸어요. 그리고 뭐 사실 저가 매수를 계속 드렸는데 오늘은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바닥을 투자했는지,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거 있죠. 자, 첫 번째 네이버 한번 보실래요? 제가 11월 3일이었습니다. 네, 11월 3일. 그 한국경제TV 국고처 토요일 11월 4일이 되겠죠. 3일이 금요일이니까. 이게 11월 3일이에요. 이게 3일이구나. 예. 그래서 요때 네이버하고 카카오, 이 네이버 카카오 주가가 알려주는 신호라는 거를 얘기해 드렸죠. 그리고 나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한 번 더, 두 번째 또 강조를 해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였냐면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와 카카오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장기간의 낙폭이 컸던 성장주들을 사야 된다. 지금 네이버 주가가 여기입니다. 45만 원에 있다가 지금 어디까지? 20만 원 아래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죠. 그죠? 지금 네이버는 거기에요. 시가총액이 얼마야? 지금 36조 정도 됩니다. 그죠? 완전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실적이 많이 아니에요. 실적은 보시면은 내년도 실적은 어찌됐든 올해보다 좋아. 근데 잘 보시면 22년 대비해서 1.3조였고 1.4조. 올해 한 1.5조 좀 안 되겠지만 빠졌다가 24년 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한테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이제 AI 이슈나 이런 거 아니라 그냥 밸류예요. 특히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릴 게 뭐냐면 여기가 뭐냐면 미국채 10년물이 5% 찍는 자리였고요. 증시는 깨졌습니다. 근데 거꾸로 제가 성장주를 대표하는 종목군들이 여기가 다 바닥이고 증시도 바닥이다라고 그랬죠. 10월 국채금리 5% 찍었을 때 그때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굉장히 강하게 올라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양은블럭으로 보시면요. 지금 이때는 뭐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온 겁니다. 적게는 많게든. 근데 여기서부터는 정말 변화가 있는 겁니다. 큰 물량이 없습니다. 큰 물량 나오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 다 들어오는 물량들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카카오 보실래요? 오히려 카카오 수익이 더 좋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계속 보유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를 지난 11월, 또 10월 말, 11월 초, 11월 중순 계속해서 이게 11월 3일입니다. 이거 카카오입니다. 지금. 그렇죠? 제가 가장 밑바닥을 바닥 투자 자리로 의견을 드렸어요. 국고처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4만원, 4만원 초반에서 사야 된다. 저희도 매수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계속 이어가시라고 그랬죠. 지금 얼마입니까? 저점 대비 30% 정도 올라왔는데 이제 54,000원, 55,000원대입니다. 얘 주가가 가장 좋았을 때 얼마? 17만원입니다. 그럼 얘는 왜 오르는 거예요?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바뀌고 있다. 금리 인상이 그죠?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성장주들이 이제 주목받게 된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때도 팔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꾸로 얘기 드렸죠. 사들이시라고. 그렇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카카오 가지고 뭐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런 소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되지 않습니까? 되는 걸 보여주자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4만 원대도 주식을 못 사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제가 이거 보여드렸어요. 카카오. 양은블럭으로 보면 그때서부터 이제 대규모 자금들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연기금, 투신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계속해서 매집을 하면서 사들이는 그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그죠? 이 밑에는 거래량인데 최근까지도 거의 물량 빠진 거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카카오입니다. 주가도 지난주에도 올려드렸죠. 51,000원대에도 사시라고 그랬죠. 5만원, 51,000원대. 지금은 이제 55,000원대로 뭐 지난주 대비해서 한 10% 가까이 올라왔어요.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죽었다가 이제 서서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목표가는 얼마냐?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장기간 죽었던 종목군들이 이제 바닥을 치고, 근데 제가 이런 얘기 드렸죠. 이렇게 역삼각형 주가가, 이거는 저의 뭐 특허인데, 이 역삼각형이 이 하단 꼭지점은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못 가져요. 하지만 가장 싸게 살 수 있어. 그런데 재료도 없어. 좋은 내용도 없어요. 근데 이게 주가가 이렇게 슬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점점 더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이 주식을 막 사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가장 좋을 때는 엄청난 사람들이 가장 높은 가격에, 그죠? 여기 다 몰려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장기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종목. 그렇죠? 지금 이런 종목군들이 소위 널렸습니다. 그렇죠? 네. 눈에 안 띌 뿐이지. 저는 뭐 눈에 다 띄어요. 대신에 순서라는 게 있어요. 순서. 어떤 분들은, 자, 만약에 예를 들어 카카오를 내가 4만원에 매수했는데 이렇게 바로 안 오르고 주가가 옆으로 늘어졌다. 그럼 이걸 실패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돈을 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냥 당장 코앞에 있는 것만 중요한 건데, 그런 시각으로는 뭐 어떻게 돈을 법니까? 그죠?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그리는 그림만큼. 그죠? 어디까지 갈까요? 6만원? 6만원이 한계점일까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뒤를 이을, 야, 얘네들은 뭐 내년에 정말 뭐 장난 아닐 것 같아요. 매집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말이죠, 우리 게임 쪽에서 위메이드도 한번 볼까? 이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블록체인이 전반적으로 좀 쉬고 있습니다. 그죠? 전반적으로 좀 쉬고 있습니다. 예. 쉬고 있어요. 예. 비트코인도 그렇고 유믹스도 그렇고, 뭐 충분히 여기서 한 100% 수익 냈어요. 그죠? 게임주들 중에서 아직 못 오른 애들도 있어요. 수면 위로 올라와서 물 위로 올라오면 제가 또 얘기해 드릴 겁니다. 지금 매투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매투. 투자하면서 길게 장기 투자, 여기서 시작했죠. 그죠? 10월에 시작했죠. 10월, 실제로는 10월에 시작했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많이 올라서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어. 그러면 조금 팔고, 하지만 절반은 계속 가져가면서 또 많이 빠졌어, 줄여서 다시 담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가고 있죠. 그죠? 하고 있죠. 여러분들, 제가 제약바이오주들을, 그죠? 제약바이오주들을 올해 꼭 사야 된다. 내년 2024년을 두고. 제가 건드린 놈들은 죄다 올랐는데, 제가 최근에 뭘 했냐면요, 우리 그 알테오젠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테오젠 성공했죠. 저 밑바닥 해가지고. 레고캠 바이오, 뭐 한올 바이오팜 다 성공했죠. 근데 요즘 가장 핫한 종목이 뭡니까? HLB. 이 종목은 힌트도 드렸습니다. 제가 힌트도 드렸습니다. 이 종목을 저는 지난 11월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매수를 했거든요. 지금 아직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라고 그래야겠구나. 11월. 대략 가격으로는 3만원, 31,000원, 32,000원대인데, 제가 이거는 힌트도 드렸어요. 여기서 힌트도 드렸어요. 아마 이때도 드렸을 것 같고, 뭐 한 2주 전에도 HLB 가남 신약 승인 이슈로 내년도 뜰 것인데, 그걸 미리, 그래서 제가 딱 집어서 요 가남 신약 이슈를 좀 얘기는 드렸는데, 지금 뜨고 있죠. 이게 3만원, 31,000원입니다. 4만원 돌파했고요. 그죠? 목요일은 20% 가까이 올랐고, 오늘도 올라서 어느덧 44,000원 언저리 왔습니다. 근데 말이죠, HLB를 잘 보시게 되면, 우리 수급박스로 보면 정말 장난 아니에요. 정말. 야, 우리가 매집한 걔들도 매집했고 전부 다 매집했다가 최근에 막 터질 때는 장난 아니게 막 엄청나게 사들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남신약 주가는 어떤 줄 아세요? 정말 오랜 시간 죽였죠.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 기회가 오는 건데, 이것도
물론 지금 저희가 이 주식을 굉장히 뭐 수익을 잘 내가고 있는데 말이죠. 이 바닥을 잡을 때 미래에 대한 그림, 확신 없이 어떻게 가져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년도 그랬죠?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는 이런 기대감에 이미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정말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이 이제 바닥을 만들고 하나씩 물 위로 올라갈 것이다. 거기에 신약 승인 이슈도 내년도에 더 부각이 될 것이다. 글로벌 파마들도 글로벌 빅파마들이죠. 예.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결국에는 M&A나 파이프라인 도입을 하게 될 것이다. 금리 인상기 마무리되면서 이제 제약바이오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바닥을 잡아서 진득하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해드리면서, 그죠? 오늘 이제 이번 주에 큰 성과가 또 나고 있어서 제가 한번 뭐 자랑은 아니더라도, 자, 이 종목의 핵심 그 HLB의 핵심 신약 그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님하고 그 캄레노주막인가? 예, 그 병명요법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내년 5월 14일에 그죠? FDA 승인 허가 일정이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뭐 예를 들어 한 달 앞이다 이러면 주가 아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경쟁력 대비해서 그리고 이번에 그 저 HLB 저 뭡니까 저 간암 1차 요법 그 임상 결과도 그죠? 예. 그러니까 작년 언제지? 작년에 이 종목이 그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공개한 게 있는데 거기서 결과가 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기대감이 살아 있었는데 주가가 못 움직이고 이렇게 막 눌려 있던 건 왜 그랬을까요? 이건 금리, 고금리. 그래서 긴축이 마무리되면 결국에는 스물스물 살아날 종목이었던 거예요. 개인들은 엄청나게 팔고 있고 외국인 기관 투자 투신 뭐 막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고요. 우리 양은블록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파는 거 없이 여기도 다 매집이죠 사실은. 우리도 뭐 그때 같이 했지만 그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제약바이오라인에서 우리 알테오젠 다 떴죠? 바닥 잡고 레고캠 다 떴죠? 최근에 이제 얘네들은 좀 숨고르게 보이죠. 왜냐하면 그런 게 있죠. 주가가 뭐 알테오젠 100% 올랐고 한올바이오파마도 100% 올랐는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했죠. 자꾸 이제 바닥에 있는 놈들로 이제 옮겨간다고. 그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 셀트리온 하셨죠? 우리가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지난 10월달, 여기 셀트리온은 지난 10월달, 그 다음에 최근에도 저는 매수 의견 드렸어요. 거래 정지 됐습니다. 오늘부터. 아니, 오늘까지만 거래되는 거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난 10월에 매수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정말 주가는 엄청난 바닥입니다. 그죠? 근데 그때는 많은 분들이 안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또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대부분 셀트리온 헬스케어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요. 근데 이번에 안 팔았어요.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왜냐? 합병. 1월 20 며칠이죠? 8일인가? 네. 그때 이제 다시 거래 재개가 됩니다. 하나로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저는 이 두 개가 합병되면서 내년도 2024년 전망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격적으로 이제 이 기업의 재평가가 시작이 될 것이다. 합병하고 난 이후에. 그래서 저는 길게 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닥주 투자를 10월,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가고 있다. 자, 여러분들 당뇨, 한미약품 아직 안 떴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이런 건. 자, 최근에 제가 27만원대, 28만원대, 29만원대도 주식을 사시라고 그랬습니다. 비만 치료제, 에페글라나타이드. 그죠? 뭐 최근에 임상 3상 그 승인이 났고, 그죠? 비만 치료제 후속주로 지금은 조금 여기 한 34만원대에서 좀 눌려 있긴 하지만 장기전으로 보면 계속 눌려서 지금 여기에 와 있어요. 그죠? 여기에 와 있어요.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알테오젠이 2년 반 떨어졌다가 이 바닥을 샀습니다. 정말 이거는 뭐냐? 이 역삼각 경향 저 밑바닥입니다. 카카오 다 그런 거 다 밑바닥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차근히 길게 가는 거예요. 그죠? 길게 가는 거예요. 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SK 하이닉스 있었잖아요. SK 하이닉스 올 초에 1월달하고 3월달에 이 바닥 얘기해드리면서 이 바닥주 어떻게 잡았습니까? 전 지금까지도 이거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보유하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면서 이 그림은 2024년까지 1년 보유하는 거예요. 아니 2023년 1월에 사서 2024년 1분기나 2분기까지 가져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15만원 이상 보고 간다라고 그랬어요. 최근에도 그냥 보유하신 분들 보유. 다만 최근에 비중이 조금 난 좀 바꾸고 싶어 그러면 수익 물량을 뭘로? 카카오나 네이버로 이미 지난 11월 달에 바꾸시라고 그래갖고 걔들도 크게 성과 중이에요. 근데 여기도 보십시오. 매투 투자를 길게 하면서 벌어지면 좀 줄였다가 또 다시 좁혀지면 좀 늘렸다가 하면서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 사실 종목들도 많이 얘기해 드려서 오늘 뭐 특히 강조를 하지 않아도 그죠? 네, 장기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바닥주에 투자하자. 왜? 오랜 시간 시달렸던 고금리가 이제 마무리되고 그죠? 이제 마무리되고 그죠? 이제 금리 인하기가 시작이 된다. 그리고 증시는 최소한 첫 금리 인하까지 이 상승세를 보이다가 첫 번째 금리 인하하게 되면 아마 또 떨어질 거예요. 한두 번 내릴 때 내리고 나면 다시 오를 겁니다. 그래서 2024년 큰 시장을 기대해 봐야 된다. 어떻게? 정말 오래 주게. 아마 제가 어떤 종목을 얘기하면 지금 황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얘기 안 하는데 황당한 종목, 지금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보셨던 여러분들 HLB나 이런 거 황당한 거 아닙니까? 물론 제가 힌트는 드렸지만 그죠? 다 제가 하고 있는 애들입니다. 매매하는 애들 말고 그죠? 투자하는 애들이었죠. 그죠? 결국에는 이 밑바닥에서 정말 아무도 확신 갖지 못할 때 해가지고 묵묵히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직 한 주도 안 팔았어요. 한 주도 안 팔았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카카오 그렇게 강조드렸는데 그죠? 카카오 뭐 지난주에 사셨던 2주 전에 하셨던 3주 전에 하셨던 한 달 전에 하셨던 어딘가에서 계속해서 하시라고 그랬죠. 보십시오.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어떻게 얼마나 줄까 얼마 가는지. 그런데 아직도 저 물 밑에 수면 아래에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서 정말 오랜 시간 죽였던 종목들 중에서 그죠? 제가 최근에 이런 종목이 있어요. 위즈윅 스튜디오. 메타버스 관련해서 최근에 미국 주식들도 많이 올라오죠. 그죠? 예.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 이런 거 좀 사봐야 된다. 여기 이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순식간에 50% 올랐어요. 뭐 다른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죠? 예. 차익하고 내려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최근에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것도 바닥이라는 의견도 드리고 있고요. 그죠? 예. 자,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큰 사이즈에 있는 애들, 시총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되는 애들은 노림수를 가지고 크게 성과를 낼 준비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은 결론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기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바닥주를 매수하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